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굿모닝? 예, 영어로 인사해볼까요? 네, 아이가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아이를 생각할 때 참 뭐 고맙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걱정스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감정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아이를 생각하며 많은 감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감정은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한 걱정에 대한 건데요. 특히 친구 관계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이가 친구들을 잘 주도하기도 하고, 친구들의 말을 귀담아 듣기도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단짝 친구도 있고, 그룹 친구도 있고, 반전체에서 인기도 많고, 네. 선생님께도 칭찬받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인기 많은 친구가 되면 좋겠다. 우리 부모의 욕심은 딱 요 정도잖아요. 그죠? 우리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정말 우리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네. 아이가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있는데, 근데 친구 관계에서도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부모의 기대치는 늘 아이보다는 늘 더 위에 올라가 있고, 아이는 최선을 다해도 그냥 건강하게 잘 먹고 잘 크고 있는데도 늘 구박을 면치 못하죠. 이게 다 부모의 높은 기대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부터 그런 부모니까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친구 관계 어려움을 겪잖아요. 겪을 수밖에 없죠. 어려움이 없는 친구는 없습니다.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거나 비정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일정 수준의 네,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트러블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외적으로 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크냐, 작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 역시 내 교실에서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어디까지 개입을 해줘야 할까? 그리고 어디까지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좀 지켜봐야 할까 하는 문제들로 늘 고민스러웠어요. 담임 입장에서도 우리 어머님들도 그러시죠? 우리 아이가 친구들이랑 트러블이 있어요. 이런 일로 속상해해요. 그때 어디까지, 어디부터 엄마가 개입을 해야 할까? 네, 저도 담임으로, 교사로, 또 엄마로서 굉장히 수많은 고민을 한 끝에, 네, 수많은 경험을 한 끝에 내린 결론, 나름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이건 그냥 저만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이도 저도 다스리기가,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런 경험이 좀 적은 편이고,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 본 적이 있으셔서 너무나 지금도 막 분이 안 풀리고 너무 속상하신 분 계시면요. 그냥 제가 마음을 다스렸던 그 경험을 나눠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게 아이 입장에서 정말 큰 문제인지, 내가 엄마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완전 짜증나고 화나는 일인지에 대해서 약간 구분이 필요하더라고요. 엄마 눈에 봤을 때는 완전히 속이 뒤집히고, 내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한테 그런 행동을 하는 저 친구, 내 아이한테 그런 행동을 하는 저 엄마,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너무 속이 상하고 그 장면이 잊히지가 않아요. 잔상이 계속 남아요. 저는 지금도 너무 생생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좀 충격이었죠. 저한테는 최초의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큰아이가 그래도 친구들이랑 무난하게 잘 어울리고 늘 친구들을 그래도 주도하는 편이었어요. 주도하는 엄마들은 마음이 항상 그래도 좀 편합니다. 네. 이제 뭐 상대적으로 저희 둘째 아이는 늘 따라다니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했지만 큰아이만 놓고 생각을 할게요. 친구들, 제가 유치원 때 지켜봤던 저희 아이는 아이가 이쪽으로 가면 친구들이 우르르 따라오고 언제든 친구들 사이에서 둘러싸여서 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엄마로서 너무 안심되고 행복한 장면이었죠. 그런데 1학년에 들어가서 친구가 놀러 오라고 자기네 놀이터로 놀러 오라고 해서 갔어요. 동생이랑 막 간식이랑 막 주섬주섬 싸가지고 셋이서 이렇게 갔죠. 갔는데 그 놀러 오라고 한 친구가 저희 애랑 놀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다른 원래 놀던 친구들이랑 계속 어울려 놀고, 저희 아이는 한마디로 계속 끌려다니는 거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애가 끌려다녀요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제 제가 최초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아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네, 놀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자기를 쳐다도 보지 않고 계속 이렇게 피해 다니고 막 딴 데로 놀러 다니는 다른 친구를 보면서 같이 놀아야 할지 말아야 될지, 여기서 지금 집에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자기도 너무 지금 당황스럽고 속상한지 얼굴이 벌게서 어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저는 어땠을까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말 눈이 뒤집힐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냥 평범한 엄마예요. 그걸 보고도 괜찮아, 괜찮아. 아, 뭐 어때요? 이렇게 쿨한 엄마는 아니에요. 저도 그때는 아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았고, 네, 아이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날 만큼 굉장히 생생한데, 그렇게 거의 1시간 넘게, 네, 이렇게 좀 쌀쌀한 날이었어요. 작은 애까지 데려가서 막, 그 같이 먹을 간식까지 싸가지고 놀이터에 나가서, 그렇게 갔는데, 우리 놀이터도 아니고 다른 아파트 단지까지 막 먼데 계속 걸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새 모자가 이렇게 그 신세가 되고 보니까 정말 처량하더라고요. 정말. 아, 이게 우리가 무슨 꼴인가? 여기 왜 왔지? 우리는 여기 왜 왔고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저희 아이랑 놀아주지 않는 그쪽 친구에 대해서 속상하고 화나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바보같이 굴고 있는 우리 아이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갑자기 너무 초라하고, 왜 저렇게 가서 놀자고 제대로 말을 못하고, 왜 안 놀아주는 애한테 제대로 한번 따지지도 못하고 저러고 당하고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아이를 보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진정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 한두 시간 앉아 있는데 마음이 내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떤 거를 표현하지 말자라는 생각은 계속 했어요. 네. 너무나 정말 막 이까지 막 무슨 말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뭔가 어떤 것도 표현하지 않기로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희 아이를 따돌렸던 그 친구의 엄마도 그 놀이터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1학년 학기 초라 서로를 알아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저희 아이가 지금 놀러 왔는데 같이 못 놀고 있어서 좀 속상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었어요, 상황상. 그래서 이제 정말 그냥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다가 새 모자가 터덜터덜 집으로 왔어요. 와서 아이도 기분이 좋지 않고 저도 안 좋고, 막내는 괜히 따라갔다가 네, 추운데 덜덜 떨다가 왔고, 이제 그런 살다 보면 그렇게 되게 철양 맞은 서글픈 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의도한 적 없는데 상황상 아이들이랑 나랑 같이 동시에 굉장히 초라해지는 순간이 많이 오잖아요. 아닌가요? 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되게 이제 얼음 몸을 녹이면서 저녁을 준비하고 먹고 하는데, 네, 근데 저는 너무 고마웠던 게 우리 큰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너무 화났어. 엄마 걔는 왜 나랑 안 놀아줘? 걔는 왜 나를 왜 오라고 한 거야? 라는 원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을 꺼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참은 거죠. 말을 꺼내봤자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거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아이를 지켜보면서 저 나름 이제 결론을 내렸던 거는, 이렇게 끌려다니는 경험도 이 아이한테는 정말 큰, 네, 공부가 되었겠구나, 배움이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끌려다니는 친구의 심정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주도하는 입장이었고 인기가 많은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제대로 한번 이제 그렇게 끌려다니고 보더니 네, 자기가 느낀 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아이라 미주알 고잘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 더 넓어졌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저를 추스릴 수밖에는 없었어요. 이거 역시 아이한테는 경험이 되겠다. 그 이후로도 이제 정말 이제 이러쿵 저러쿵 넷이 놀다가 둘이 갑자기 친하게 노는 바람에 둘은 남겨지고 이런 정말
그러니까 막 미묘하고 사소한 아이들 간에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얘랑 놀다가 갑자기 막 얘랑 놀고 남자친구들도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저는 여자한테만 있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아이들은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까지 배려하면서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종종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는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이가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았지만 상대한테 상처를 주는 행동을 분명히 여러 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 아이들이 당하기만 했을까요? 가해 행동을 한 일도 정말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엄마가 다 알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린 게 나는 개입하지 말자. 네, 아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일방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폭행을 당해서 도저히 이제 학교 생활이 너무 스트레스고 아이가 너무 화가 나고 힘든 상황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사소하게 마음이 상하고 사소하게 이제 생기는 그런 관계들에서의 어려움은 스스로 풀게 두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두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면역력을 기르는 거죠. 성인이 되고 네, 이제 다양한 관계들을 맺게 되잖아요. 맺을 수밖에 없죠. 어렸을 때 이런저런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곤란한 상황, 다양한 감정을 만나보는 건요, 이 아이한테 면역력이 생기도록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개입을 해서 정말 저렇게 못되게 말하는 친구 한번, 네, 확 그냥 혼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뭐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해? 아니면 행동을 왜 저렇게 해?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그냥 정말 너무 얄미운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개입해서 그 아이를 혼내고 우리 아이 편을 들어주고 이것도 좋은데요. 아이들을 그렇게 제가 약하게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나름 아이들을 좀 멘탈을 강하게 단련시키면서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믿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친구 관계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끌려다니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겪어라. 다 겪어라. 언제 겪어도 한 번은 겪을 일이고 지금 한번 겪는다면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되어서 겪으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저희 작은 아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들이랑 너무 놀고 싶어서 친구들이 이제 학원 다 마치고 모여서 놀고 있다는 그 놀이터에 갔는데요. 그 엄마들이랑은 다 연락을 드렸어요. 아이 지금 놀아도 되냐고 하니까 된다고 하셔가지고 학원 다 끝났다고 하셔가지고 작은 아이를 데리고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 갔는데 그 친구들이 저희 아이랑 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를 딱 놓고는 자기들끼리 우리 학원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낄낄 웃으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그 말을 그대로 믿더라고요. 그래서 터덜터덜 다시 저한테 와서 엄마 쟤네 학원 가야 된대 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이렇게 저희 아이를 쳐다보면서 막 웃으면서 우리 학원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되게 생생한데요. 아이는 되게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그냥, 네, 상처가 생기고 나면 단단해지잖아요. 근데 얘가 그러고 났을 때 돌아올 엄마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그냥 저는 얘가 저희 아이들이 인간관계에서 받은 그런 어려움, 속상함, 갈등, 상처들을 가정이라는 곳에 돌아와서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속상했던 마음이 그냥 이렇게 달래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나하나 나서서 제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거는 아이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도, 네, 그 고생 끝에 엄마한테 와서 그냥 편안하게 꼭 상황을 미주알고주알 설명하고 고자질 하면서 엄마 그래서 걔네 혼내줘. 이게 아니라, 걔네들 사이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돌아왔을 때 엄마가 언제든지 어떤 말을 해도 받아주는 그런 존재가 나한테는 한 명은 있어.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서글픈 상황을 만나죠. 근데 우리 친구들 다 그래요. 내 뜻대로만 다 되는 인간관계는 없잖아요. 상대적인 거니까. 내 뜻대로 다 되려면 그냥 혼자 놀면 돼요. 네, 근데 혼자 놀지 않잖아요. 우리 친구들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연습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아까 저희 큰아이가 이제 그렇게 끌려다니는 경험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 경험이 생각보다 너무 예상 밖의 그런 효과를 본 게 캐나다에 왔잖아요. 이제 캐나다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소외당하고 끌려다니는 입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뭐 굳이 영어 잘 못하는 외국인이랑 놀려고 하나요? 네, 그런 노력을 하는 그 사람들은 잘 없죠. 어느 정도 선인 거지. 네, 내 아이의 베스트 프렌드는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애써 노력해서 계속 이제 그 친구들 그룹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계속 인기 많고 계속 주도하고 그러기만 했다면 여기 캐나다에 와서 학교에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적응하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과정이 아이를 때로는 지치게도 하고 자신감을 잃게도 만들지만 분명한 것은 내 성인이 되어서 맺는 인간관계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언제든 밖에서 맺는 관계에 지치고 좀 힘들 때 가정에 들어와서 마음껏 기대고 편안하게 쉬었다가 충전해서 힘을 가지고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친구 문제로 속상하셨던 경험 있으신 분이라면 저도 이렇게 서글프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뭐 서글픈 거 많죠. 그냥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할 때 많지만요, 아이한테는 분명히 의미 있는 경험일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